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읽은 책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독후감을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리려고 가지고 왔고요. 이전에도 읽었던 위화 작가님인데요, 제 7일이라는 책 여기 후기에 또 남겨놨는데 8년 만에 나온 지는 한 2년 됐나?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최근에 읽어가지고 독후감을 좀 늦게 막차로 올라오려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전자책으로 봤거든요. 며칠 전에 다 읽었고요. 작가님이 이번 이야기는 사실 98년도 뭐 요럴 때부터 구상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꽤 오랫동안 마음에 품었던 이야기라는 걸 알 수 있었고, 뭐 인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기 전부터도 이제 계속 고민을 하셨고, 마침 코로나로 집에 오랫동안 갇혀 계시면서 이 이야기를 완성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고 해요. 그래서 뭐 나름 집에 계속 계셨으면 하는 욕심을 한번 다음에 좀 빨리 나오시라고. 스토리를 보면은 좀 낯설 수 있는데 신의 혁명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일제강점기가 들어선 정도인데, 더 쉽게 얘기하자면 미스터 선샤인 드라마의 배경과 비슷합니다. 중국에서는 이제 청나라의 멸망과 중화민국이 설립이 되려고 하는 그 시기의 과도기쯤이라고 볼 수 있고요. 과도기니까 당연히 무정부 상태임은 틀림없겠죠. 그리고 중국에서 처음으로 뭐 신문물들이 많이 들어와서 뭐 상하이라는 이런 곳에는 이제 개방을 하다 보니 뭐 별천지 처럼 만들어지는 시기였는데, 이 시기를 또 분석한 책을 또 최근에 하나 읽고 있는데 그건 나중에 다음에 또 한번 독후감을 공유할게요. 어쨌든 이 혼란한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일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도적대라고 하고 중국에선 토비라고 하는데, 토비가 더 무서운 부분이 뭐냐면 살인을 재미처럼 놀이 삼아서 해요. 그리고 매우 극악무도하고요. 굉장히 잔인한 방법으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괴롭히기도 해요. 그 시기에 뭔가를 훔치거나 그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농사를 지어서 부지런하게 이렇게 살아서 부를 창출시켜서 부자가 되면 언제나 표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가 없는 시기고, 뭐 여자들은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나쁜 일도 많이 당하고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토비 밑으로 들어가 사는 게 낫겠다라는 정도로 그런 시기였다라고 내용에서 나와 있어요. 아무튼 이 혼란한 시기에 평탄하고 잘 살 수 있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 여자 이름은 샤오메이라고 하고요. 그 이야기를 한 5분의 4, 거의 80% 정도는 그 이야기를 계속 쫓아가고 있어요. 책 속에서. 읽는 내내 샤오메이라는 그 여자가 너무 짜증나고 너무 화가 나고, 그런데 또 이 남자도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 이러는 거야? 왜 그냥 살면 되지? 그 뭔가 원청이라는 이 제목이랑 같은 도시를 찾아가는 건데, 이게 도시명인 줄 알았는데 실존하지 않는 곳인 거예요. 이 남자는 그 희망 하나만 가지고 계속 쫓아가요. 근데 그게 없으면 사실 그 남자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실체이든 허구이든 간에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희망을 가지고 끝까지 쫓아가는 그 남자가 너무 답답하고, 그런데 앞에서 계속 남자의 시선으로 계속 이야기를 끌어가다가 또 하나의 이야기라는 챕터가 있거든요. 이제 거기서부터는 여자의 샤오메이의 시점에서부터 그 이야기를 다시 해결을 해주거든요. 궁금했던 부분들, 화가 났던 부분들. 근데 그때부터 눈물이 막, 그리고 가슴이 너무 막 아파요. 지금도 다시 얘기하려니까 막 울컥하는데, 이때부터 이제 폐가 좀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그 책 속에 나오는 문장 속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한의사는 원문에선 쫑이었겠죠. 중의사. 분노는 간을, 기쁨은 심장을, 그리고 비장을, 슬픔은 폐를, 두려움은 신장을 상하게 만든다 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슬픔이라는 건 폐를 건드린 폐를 상하게 하는 거죠. 너무 슬프면. 거기서부터는 약간 통더喘不过气来, 그 마지막 챕터까지 다 읽고 나서는 다시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에게의 원청은 뭘까? 뭔가 나에게 또 원청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 책 속에 보면
대조되는 인물이 하나 있는데, 아청이라고 하는 남자가 있는데, 이 남자는 약간 그 마음속에 원청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될지 이미 짐작을 하는 거죠. 저거 안 될 거야, 저기까지 안 될 것 같은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안 될 거야 하고 좀 낙담해버리고 그냥 좀 허비해버리고 그렇게 사는 남자가 한 명 있어요. 근데 그 대조적으로 이 린샹푸는 진짜 너무 열심히, 너무 무식해 보일 정도로 우직하게 하나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가는 스타일이거든요. 실체든 아니든 간에 원청을 갖고 있냐 없냐가 삶의 태도가 너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샤오메이에게 사실은 이런 사람이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혼란한 시기에 게다가 여성이, 그리고 가난한 집의 여성이 그 시기에 어쩔 수 없는 그 선택들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매우 매우 슬프지만 이해가 가기도 했고요. 아무튼 그 책의 두께가 너무 두꺼워서 약간 놀라실 수도 있는데, 사실 한 일주일 정도면은 훅 다 읽을 정도의 스토리거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저도 조금 힘들어서, 뭐가 힘드냐면 내용이 좀 잔인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내려놓고 숨 쉬고 다시 보고 이랬거든요. 저는 사실 한 달 읽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반 지나서부터는 이 한 권만 계속 쭉 봤어요. 다른 걸 볼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이야기 전개 속으로 빠져들어가지고. 제7일이라는 그 책 읽었을 때랑 느낌이 좀 다른 부분이긴 한데, 제가 저녁에 감사일기를 많이 쓰는데 매일 쓰다 보니까 맨날 반복되고, 누구 감사해, 오늘은 짜증나지 않아서 감사해, 이런 내용인데, 근데 이 책을 보고 난 다음에 제가 쓴 감사일기는 내가 표현할 수 있고, 내가 마실 커피 한 잔이 있고, 이런 것들 자체가 다 무한 감사하게 됩니다. 혹시 인생이 너무 힘들다 싶으면 이 책을 한번 읽고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의 원청의 독후감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번에는 또 다른 책으로 소개해 볼게요.